안녕하세요. 커리어 플랜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커리어 생애 주기를 통해 나의 커리어를 객관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책과 역할을 경험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수준의 책임과 의사결정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런 영향들이 내 커리어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내 커리어에 대한 역량을 바라보는 거에서 그런 진로의 변화 단계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커리어의 변동이 순간이 오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직무를 바꿀 것인가, 산업을 바꿀 것인가. 이런 사실 변동의 시간에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 가장 사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급여입니다. 사실 급여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급여를 보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자본주의 시대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1차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 이유는 사실 가장 객관화하기 쉬운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내 커리어에서 유일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커리어의 변동의 순간에 체크를 해봐야 될 밸런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규정한 커리어 밸런스는 Benefit, Advancement, Location, Assurance, Network, Culture, Esteem 요 글자들의 앞글자입니다. 이 밸런스는 사람들이 사실 이직을 할 때 이직 사유에 해당되기도 하죠. 진로 변경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우리가 시점의 변화를 좀 주어서 바라보는 것을 의도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변화의 시점이 되면 나한테 어떤 감정적 데미지든 이성적인 그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근접해서 바라보게 되면 해당 부분이 가장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요 상황을 조금 더 시각의 변화를 줌으로써 최선을 선택을 하기 위한 재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커리어의 변경에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들은 객관화된 지표로서의 최고는 사실 주관화되어서 그게 최고가 아닐 수 있거든요. 즉 커리어 밸런스 기반으로 하는 선택은 나의 핵심 역량과 미래 추구하는 목표 지점의 연결선상에서 현재 상황에 맞는 주관적 평가를 통해 다음 지점으로 나아가는 선을 연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같을 수가 없고 성향이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급여가, 어떤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어떤 사람은 안정성이 중요할 수 있죠. 그리고 시기에 따라도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혹은 육아를 해야 하는 시기에 따라서 지금 관리자로 올라가는 시기 혹은 이 모든 시기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변동될 수도 있죠. 그래서 커리어 밸런스는 내 상황에 맞게 평가 기준의 중요도를 배분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직 상담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봉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연봉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객관화된 지표이니 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연봉이 5천에서 6천이 됐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에 가장 좋은 지표일 수도 있고 가장 큰 변화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성과, 복지, 전체적으로 현금성 자산들은 수치화되기 가장 쉽죠. 반면에 다른 이 밸런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수치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업의 발전 가능성, 이 회사가 내년에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 가치, 이런 부분들은 수치화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또 다른 수치화라고 보여지거든요.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조직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변화를 시도한다면 새로 변동된 것에서 같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리란 보장이 없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새로 시작되는 변화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조직 문화, 앞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조직 문화에 따른 정형화된 그 특장점을 구분할 수가 없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맞는 조직 문화, 나에게 맞는 조직 문화가 있을 수 있지
이 문화, 조직 문화가 정답이다는 사실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 밸런스는 정답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부분들을 선택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게 예를 들면 성공 지향적인 A씨의 현재 고민은 지금 너무 평화로운 사내 문화일 수 있습니다. 이 너무 평화로운 사내 문화는 다시 말하면 복지와 이런 게 잘 돼 있던 기업, 무능한 상사가 이 복지라는 이름의 뒤에서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 같은 연봉 인상, 그리고 절대 그만두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10년째 지속되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울 수 있고요. 반대로 결혼을 앞둔 B씨는 이 결혼식에서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회사의 평판, 대기업이라는 타이틀, 이런 타이틀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출산을 앞둔 C씨가 다른 무엇보다도 집과의 거리가 내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최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구나 문제의 발생과 변경의 사유를 하나로 이어서 보게 되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다른 해결책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죠. 즉,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방향성에 맞추어 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연관관계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커리어가 이 밸런스라는 부분이 항상 발전이라는 시점에 맞추어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급여의 발전, 그리고 아니면 내 커리어의 역량의 발전, 직급의 발전, 혹은 안정성의 발전, 이 모든 그 수치화된 발전만을 타겟하게 되면 어느 순간 선택지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커리어는 항상 발전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멈추어 설 수도 있고 때로는 후퇴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휴식하고 나아가야 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시점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이 주는 것은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 우리가 혹은 내가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 내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미래의 방향성에 현재의 역량을 중심으로 이 상황을 잘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관망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좀 짧게 우리가 커리어의 역량을 분석해보고 이 역량 중심의 현재부터 미래까지 연결된 선택 순간을 지속해왔고 거기서 주요한 선택의 과정의 의사결정 전에 꼭 체크해봐야 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